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6월엔 비가 와서 제가 이틀 못 걸었네요. 총 2일을 못 걸어서 기록이 좀 많이 안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하자면 확실히 조던을 신어서 발의 피로도가 올라간 게 좀 많이 문제였던 것 같고요. 6월에 어떤 신발을 신었는지 표시를 좀 해봤는데 확실히 요새 신고 있는 신발들이 발이 좀 불편한 신발이다 보니까 기록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평균 14km 가까이 열심히 걷기는 했습니다. 사실 거리가 중요하기보다는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한다, 그 정도로 만족을 하면서 걸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이상한 고집이 있어서 욕심을 잘 못 버려요. 발이 피곤하고 안 좋은 상태에서 걷는 것보단 충분한 휴식을 취해가면서 운동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 모두 즐거운 걷기 생활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소개할 신발은 제가 아식스에서 드로우로 당첨이 된 신발인데 조그백 S입니다. 아마도 패션 유튜버들은 이 신발을 설명할 때는 키코, 코스타디노프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요. 진짜 이 신발이 걷기에 좋은지 안 좋은지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 신발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다른 나라에는 조그라고 하는 모델이 없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만 있는 것 같아요. 해외에서 검색을 해봐도 조그 100S라고 하는 모델은 제가 못 봤던 것 같은데, 대신 졸트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심지어 졸트는 싱가포르 군인들한테 배급이 되기도 한다고 제가 어디 블로그에서 봤던 것 같아요. 그 신발하고는 확실히 다릅니다. 요 앞에 절개된 인조 가죽이 하나 더 들어있는 요런 부분이 졸트랑 조그의 차이점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이 신발에 관해 언박싱 리뷰를 하기에 앞서서 일반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제가 드로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걸 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발 브랜드에서 소비자들을 추첨해서 신발을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좀 반대입니다. 물론 신발 브랜드 입장에선 회원가입을 유도하는 목적도 있고요. 마케팅의 활용도도 상당히 높을 것 같고요. 소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 계획을 짜기 쉬울 겁니다. 재고 걱정도 당연히 없겠죠. 문제는 이런 드로우 방식이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좀 자극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데요. 드로우만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이게 또 리셀 사이트랑 만나게 되면 구매 심리를 넘어서 구매 경쟁 심리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 신발의 원래 가치가 충분히 있는 신발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리셀 사이트에서 구매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리셀 사이트가 나쁜 거냐? 또 그건 또 아니죠. 리셀 사이트의 장점이 구할 수 없는 신발을, 품절된 신발을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문제는 리셀도 그렇고 드로우도 그렇고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계속 자극해서 자신들의 이윤을 좀 추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탐탁지 않은 것이죠. 심지어 저 같은 일반인 소비자의 경우에 이 드로우를 기다려서 신발을 사는데 드는 시간도 전 되게 아까워요. 아마 이제 여기까지 보시면 이렇게 투덜거릴 거면서 리핏은 왜 드로우로 신발을 샀냐, 솔직히 당첨되는지 궁금하기는 했습니다. 저는 매번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키는 저 한 20번 넘게 SNKR에서 응모를 했는데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습니다. 아식스가 거의 유일하게 당첨이 된 거예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겁니다.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매장에서 신발을 사지 않고 온라인에서 신발을 구매하는데, 이제 그런 걸 D2C라고 하죠. 이 방식이 점점 더 대세가 되어 가니까 브랜드들이 상술로 드로우를 활용하시는 것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반대합니다. 부지런히 생산 계획 짜시고 수요 예측하셔서 충분하게 신발을 만드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신발을 드로우로 이렇게 한정판으로 파는 것과 리셀에 관해서 또 생각하시는 의견들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토론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일개 소비자로서 신발 사기 상당히 불편한 세상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신발에 관해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가는 69,000원이고요. 운 좋게 당첨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260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런 것도 조금 불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환불하고 싶어도 환불이 안 되잖아요. 들어오니까. 저는 와이드로라고 생각해서 구매한 적이 없는데 와이드로 왔습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신어야 하는 고민이 좀 생긴 거죠. 제조 국가는 캄보디아라고 되어 있네요. 그것도 좀 신기했습니다. 제가 신어봤더니 확실히 저한테 커요. 신지도 그렇다고 반품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늘 언박싱을 하고요. 구독자 2,000명이 되면 나눔 이벤트로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km 테스트하고 와서 나눠드리는 게 아니라 새 신발 채로 나눠드릴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신던 신발 깨끗이 세척해서 드리긴 하지만 나눔 이벤트 하는 것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어서 이 신발을 나눔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늘 그렇듯이 아웃솔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격으로 69,000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체적으로 만듦새는 굉장히 예쁜 신발은 맞는데 69,000원 그 이상의 가치는 없어 보입니다. 조금 많이 프리미엄이 붙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69,000원 정도의 퀄리티를 가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웃솔은 뭐 플러스 아웃솔도 아니고 그냥 진짜 고무 아웃솔입니다. 러버 아웃솔이라서 무난한 접지력을 보이겠습니다만 러닝에는 적합하지 않은 그런 느낌일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이거 만져보면서 미드솔 이렇게 눌러보면서 이거 나눔해야겠다. 제가 아식스의 뭐 노바블라스트나 젤린버스를 신어보니까 그 쿠션들을 경험한 입장에선 이 쿠션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좋은 쿠션 아닙니다. 그냥 단단한 EVA 미드솔이라서 일상생활용으로는 큰 문제 없는 그런 신발일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신발들을 피하고 있기는 해요. 약간의 보충제가 들어있고 그 위를 메쉬로 마감하고요. 그래서 약한 고정 부위를 이렇게 인조 가죽으로 된 절개들을 바느질을 해서 고정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굳이 다른 신발 브랜드들의 모델명을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요즘에 이런 게 대세라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이런 절개가 많은 신발을 좋아하지 않아요. 절개가 많아지면 발이 굽혀질 때마다 특정 부위가 좀 접히거나 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외관상으로는 굉장히 예쁘고 단정해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착화감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외 골격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과장되게 많이 겹쳐서 바느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발등에 이렇게 아식스 로고가 들어있고요. 반광에 코팅으로 붙여놓은 거라서 뭐 떨어지거나 할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총 3겹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도 있습니다. 이 검은색 부분은 로고 위에 인쇄가 되어 있는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컬러감은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신다 보면 이것도 벗겨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전체적으로 만듦새는 아주 무난하고 예쁜 신발은 맞습니다. 하지만 굳이 제가 신지 않아도 어느 정도 알려진 착화감이실 거라서 신지 않고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솔도 마찰력은 굉장히 좋은 인솔 바닥면을 가지고 있기는 하네요. EVA 인솔인데 굉장히 딱딱한 편입니다. 이것도 착화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손톱 자국을 한번 내볼게요. 이 정도의 경도를 가지는 그런 신발입니다. 설포도 쿠션이 아주 두툼하게 들어있고요. 신발끈은 칼국수끈과 우동끈의 중간쯤 되는 그 정도 두께의 끈입니다. 전체적으로 너무 무난한 디자인이라서 딱히 지적할 부분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무게를 재봤는데 260mm 와이드 버전 기준 284g 나갑니다. 일상화치고는 뭐 무난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소감으로 따지면 제가 아까 가격이 69,000원이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디자인과 퀄리티를 보면 69,000원 느낌은 아니네요. 저렴해 보이는 느낌은 없습니다. 만듦새 훌륭하고요. 꽤 무난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들도 다 들어오 참여하길래 얼결에 참여했다 당첨된 신발 조고백 S를 간단하게 언박싱 해봤고요. 잠깐 제가 착화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에 청바지를 입었더니 진짜 덥네요. 조고백 S를 제가 신어봤고요. 테스트하지 않고 나눔만 할 거라서 택도 제거하지 않고 한번 신어봤습니다. 약간 통이 넓은 와이드 진에 신어봤고요. 착화감은 쿠션감이 뒤쪽은 나쁘지 않은데 앞쪽이 굉장히 딱딱하다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거 와이드인데 일부러 그래서 제가 좀 두꺼운 양말을 신어봤거든요. 그렇게 와이드스럽다는 느낌이 들진 않습니다. 생각보다 이 위쪽에 올라오는 라인이
발등이 조금 낮게 나오기는 했네요. 신발끈도 조금 느슨하게 묶긴 했지만 묶었는데 끈이 이 정도밖에 안 남을 정도니까 발등을 덮는 부분에 있어선 그렇게 넉넉한 느낌은 없습니다. 발등이 높으신 분은 피하셔야 되는 신발이 맞을 것 같네요. 요즘 뭐 젊은 분들은 발도 칼발에다 발등도 낮을 테니까 아마 젊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앞쪽에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와이드 치고도 그냥 정상 발볼 정도의 느낌이네요. 힐 슬립이 있다거나 그렇진 않고요. 일체감은 꽤 좋은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격이 69,000원이긴 한데 완성도는 있네요. 쿠션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쉬운 느낌 그런 거 좀 있습니다. 가격이 되게 민감한 사람은 아닌데 69,000원에 만약에 이 신발을 사실 거라고 하면 한 3, 4만원 정도 더 업을 하신 다음에 그냥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노바블라스트 2 같은 신발을 신어보시는 걸 더 추천드리고 싶기는 합니다. 절대 운동용으로 쓰기에는 좀 아쉬운 신발이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구독자가 2,000명이 되면 나눔 이벤트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